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 집에서 나가 75세 엄마 40대 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탈리아에서. 이건데 내용을 보면 이걸 42세 40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독립을 안 하는 거예요. 취직도 했고 일도 하고 돈도 벌지만 엄마 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양할 나이는 훨씬 지났는데 왜 안 나가느냐라고 되게 많이 싸웠겠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아들들은 장난인 줄 알았겠죠, 처음에는. 엄마 왜 그래? 엄마 같이 살면 좋잖아.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소송에서 결론이 난 거죠. 부모의 부양 의무 40세 넘을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 나가라. 승소했어요, 승소. 실제로 승소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전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농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할 게 뭐냐면 요거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사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사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 얘기부터 하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30번 가까이 이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초본을 떼서 봤는데 30번 가까이 이사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령이 날 때마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살고 경상도에서도 살고 전라도에서 살고 뭐 지금 수도권에서 살고 해서 거의 전국으로 이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20대가 넘어가면서 돈을 벌면서부터 이사를 한 것만 세봐도 10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이사를 되게 잘하겠구나, 좋아하겠구나 얘기하는데, 이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래서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발령이 난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이게 20대거든요. 20대고 여기가 30대예요. 30대. 그러면은 20대, 30대, 40대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이사를 하고 이동을 하는 거고,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약간 이사를 할 이유 자체가 별로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통계를 좀 보면은 2030들이 되게 많이 이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인구 이동이 좀 변하고 있어요. 자, 원래 20대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지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30대가 요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40대도 보면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40들이 이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전체 인구의 이동을 봐도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전국에서 이동을 한 사람들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하고 전출한 건데 2022년에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거의 100만 명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이제 23년도는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왔겠죠. 지금 23년이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 달로 보면은 23년이 22년보다 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눈에 확 띄게 줄어들 건데,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뭐냐면 이삿짐 센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최근 기사인데, 이삿짐 센터가 50년 만에 최소가 됐다. 우리 사회가 정적인 사회가 됐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삿짐 센터의 수가 전국에 4,000곳이었어요. 4,000곳. 근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3,500곳으로 줄었고 23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사를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23년,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인구 이동 수를 보면요, 45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는데, 이 수치가 거의 50년 전에 이제 이동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23년에 이동한 사람 숫자가 50년 전 1973년도에 이동한 사람 숫자랑 거의 비슷한데, 그때랑은 인구 변화가 다르잖아요. 인구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 숫자가 3,800만 명이었고 현재 5,20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요 차이가 1,4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하나가 빠져 있는데도 인구가 이동한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를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유가 뭘까? 3040들이 이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요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취업, 결혼, 아이, 이걸로 제일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회사를 취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생기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독립을 하니까 이동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니까 또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2030, 40들이 제일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인데, 이게 보면은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취업부터 보면은 최근에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쉬는 인구. 쉬는 인구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쉬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원래 우리가 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직장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쉬고 싶어서,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그냥 생각 좀 하느라고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 숫자가 20대가 38만 명, 30대가 29만 명 정도 돼서 거의 한 70만 명 정도가 쉬고 있는 거거든요. 40대도 꽤 많은 숫자인데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우리 캥거루족이나 리터루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돼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월세가 뭐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빼고도 공과금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를 나가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 집에 살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안 나가고 그냥 살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 집에서 나가. 75세 엄마, 40대 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탈리아에서. 이건데 내용을 보면 이걸 42세, 40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독립을 안 하는 거예요. 취직도 했고 일도 하고 돈도 벌지만 엄마 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양할 나이는 훨씬 지났는데 왜 안 나가느냐라고 되게 많이 싸웠겠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아들들은 장난인 줄 알았겠죠, 처음에는. 엄마 왜 그래? 엄마 같이 살면 좋잖아.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소송에서 결론이 난 거죠. 부모의 부양 의무 40세 넘을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 나가라. 승소했어요, 승소. 실제로 승소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전에 프랑스에서는 영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녕 우리가 괴물을 키웠단 말입니까? 탕기 해가지고 아들이 안 나가는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찍어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지만 프랑스에서는 탕기라고 불러요. 탕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나간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우리 결혼이었잖아요. 결혼하는 숫자를 한번 제가 통계청에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가 30만 명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2015년부터 쭉 줄어들더니 22년 되니까 20만 명보다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죠.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긴 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7년? 7년밖에 안 됐잖아요. 23년에는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만큼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사 수요도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30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 수가 줄어들면 결혼하는 사람 수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까 앞으로 줄어들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긴 한데 출생자 수죠. 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15년부터 제가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2015년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아이를 낳던 시기가 아니에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중앙일보에서 가져왔던 기사인데, 저출산이 가팔라진 2015년. 자, 여기가 2015년일 기점인데 이때부터 줄어든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때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낳는다가 아니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때부터 그냥 가팔라진 거죠. 가팔라진 거죠.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2015년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인구의 날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2명도 다둥이로 지정을 하겠다. 정부에서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0, 30, 40들이 이사를 해야 될 이유 자체가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지 않는 정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